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700포인트,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무려 1.3%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0.7% 상승이 나오면서 913포인트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올 3월달만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돌파할지 어떠한 경제학자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았었는데 참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올해는 특별한 한 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안 갈 수가 없죠. 오늘 삼성전자도 종가 기준으로 7만원을 돌파하면서 71,5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SK하이닉스도 115,000원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카카오도 약 4%의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40만원 근처까지 다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LG이노텍 올해 약 6%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175,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LG이노텍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약 7천억 넘는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지금 7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수급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한 달간의 누적 순매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약 1조 8천억 원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한 달간의 누적 순매수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약 1조 3천억치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직전 과거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죠. 늘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은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카카오, 시젠, 네이버, 현대건설, 제넥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죠.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클리노믹스, 현대차, SK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인버스에 또 상당히 많이 베팅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 위치는 흐름이 꺾이는 자리가 아니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지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 점 하나만 가지고 인버스에 베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이 무려 1% 이상 떨어지면서 108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더 하락할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이렇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환차익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가총액이 크고 우량한 종목들을 매수해야지 적정한 주가 내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때 코스피 중심으로 들어오고, 혹은 코스닥 상위 종목들, 조금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항상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면 더욱더 코스피 시장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늘 그래왔던 움직임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제는 현대차, 그리고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2차전지,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1082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의 환율 흐름을 보시면 2010년도 저는 생략을 할게요. 2010년도 이후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2014년도 당시에 1007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으로 볼 때는 2018년도 당시에 1050원까지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모두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어느 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과거 지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유출을 해보시는 것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수출 기업들에게는 환율 자체만 보면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이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수출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출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 수출 금액과 동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 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30분 전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SK 하이닉스예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 얼마에 마무리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가 대비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6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의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4종목이 있고 코스닥이 2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고 또 자동차의 흐름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금 쉬어갔던 인터넷주,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두 기업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또 코스피 종목, 대형주에 속하지 않은 종목도 있는데 지수와 대형주의 상승세는 이어지지만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몇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흐름이 좋고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정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기간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시장의 방향성과 어긋나지 않는 종목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물론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근래 들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진 종목을 지금 매도하고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형주의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런 부분이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고 옮겨 타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인데 거의 11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죠. 조정이 오더라도 생각했던 조정보다는 굉장히 얕았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동안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조정의 폭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강한 상승만 나오는 종목은 없고 이틀 전, 어제, 오늘 지속적인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들어가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항상 기회는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면서 기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LG 이노텍을 매수하자, 이런 의견보다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확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올 10월이었나요? 아이폰 12가 출시가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판매량이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로 가파른 판매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가파른 판매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첫 5G 폰이었고 그동안 5G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판매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의 판매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애플의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의 수많은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LG 이노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LG 이노텍, 애플발 매출이 높은 LG 이노텍의 실적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참고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발 매출이 60%가 넘어가거든요. 즉 애플이 최대 고객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나뉘거든요. 기타를 제외한다면 크게 3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이쪽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은 LG 이노텍도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주가도 당연히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4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면서 현재 약 6.8%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던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미리 선점해서 좋은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2, 이러한 기사들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11월 15일날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그냥 흘리고 볼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장에 맞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대입을 해보신다면 항상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